예, 종목 발굴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나 했더니 그 대규모 SOC 관련해서 네. 이걸로 어떻게 그리고 사실 종목 수로 따지면 꽤 많이 네. 꼽을 수 있는 또 이야기라 좀 어떻게 좁혀가실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SOC 어제도 사실 이제 제가 원고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1200조 인프라 네.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SOC 관련주도 움직이긴 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게 그 단순히 우리가 그냥 뭐 굴뚝 산업이다 이렇게 좀 폄하해서 안 될 것 같고 그냥 일시적으로 돈 투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하나의 그냥 그 올해 좀 주도 업종으로서 연말까지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가져왔고요. 요즘에 보시면 그 국내 증시 정말 차별화가 너무나 지금 심하잖아요. 양극화 장세가 심한데 뭐 흔히 말하는 언택트나 바이오나 또 아니면 일부 뭐 2차 전지나 이런 것들만 좀 가고 있고 경기 민감주라고 불리는 기업들은 정말 지금 다 죽을 쓰고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힘드실 텐데 근데 그 안에서도 진짜 옥석 가리기 잘하시면 좋은 또 투자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제 그 굴삭기라든가 SOC 관련주들 한번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좀 말씀드렸고요. 예. 반드시 오늘 꼭 좀 한번 좀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내용은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예요. 중국이 5년 동안 8천조 원 정도의 이제 대규모 부양책 발표를 했고 인프라 투자를 좀 늘리기로 좀 결정을 했고 또 거기다 미국이 어제 이제 뭐 결정된 건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언급을 했었죠. 1200조. 근데 그 대부분이 다 인프라 투자 쪽에 거의 다 집행이 될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뭐 미국도 인프라가 워낙 노후화된 국가예요.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투자를 해서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전 세계가 다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좀 표현이 그렇지만 땅 파는 게 이렇게 뭐 굴삭기로 땅 파면 우리가 이제 흔히 뭐 토목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고용을 늘리는데 가장 좋습니다. 예. 효과가 가장 좋아요. 사실 뭐 요즘에 5G 인프라 투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AI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정말 좋아요. 좋은 정책들인데 이게 단기간에 고용을 늘릴 수 있는 그 속도가 이런 SOC 투자에 비해서는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이쪽이 훨씬 좋을 수 있죠. 근데 단기적인 관점 그리고 지금 고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미국도 실업률 데이터가 사실은 경기 침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시간이 없어요. 사실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실업률 이거 다운시키지 못하면은 재선에 실패할 확률이 너무나 높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다급하기 때문에 결국 이 카드를 들고 나왔고 이게 미국과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또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도 그런 얘기 또 했더라고요. 또 독일도 결정이 된 건 아닌데 독일 쪽에서도 사실 독일하면 그냥 우리가 왠지 신재생 에너지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독일 그 교통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도 인프라 토목공사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급한 거예요. 사실 전 세계가.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를 봤을 때 그냥 굴뚝 산업으로 이걸 치부해서 안 되고 또 한국의 굴삭기 회사들이 좀 몇 개 있지만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있고 또 굴삭기뿐만 아니라 SOC 투자할 때 들어가는 또 원자재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또 거기에 관련된 해운 회사들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한번 곁들여 봤을 때 하나의 큰 또 섹터로 부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너무 일회성 테마로 보지 마시고 진짜 SOC 관련주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SOC 관련주 말고요. 이 전 세계적으로 이게 매출 비중이 나오는 그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 한번 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뿐더러 뭐 중국 정도, 북한까지 제외하면 모든 정부가 임기가 있는데 네, 그 임기 안에 경제를 끌어올려야 되니까 사실 가장 즉각적인 게 또 이런 쪽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어떤 단기적인 이슈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주도 업종으로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어떤 해외 수출과도 어느 정도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실적도 나오는 종목 어떤 걸 꼽으셨어요? 제가 이제 세 가지 오늘 좀 말씀드릴 건데 사실 이제 DY 파워 진성 TLC 풍산인데 그 진성 TLC는 지난주에 제가 수소차로 근데 오늘 최근에 주가 급등하는 건 사실 수소랑은 좀 별개로 SOC로 좀 움직이긴 하는데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럼 진성 TLC 여전히 좋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으니까 보시고 근데 혹시 지금 구간은 어떻게 해요? 지금 구간은 조금 약간 오버했어요. 그쵸. 네, 그래서 내일
정도 한번 눌러줄 때 사시면 되는데 아. 근데 트렌드 상으로는 그냥 가는 흐름이에요. 네. 그래서 그건 염두에 두시고 오늘 새롭게 소개해드릴 종목은 DY 파워랑 풍산인데 DY 파워는 이제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그 예전에 그 동양기전이라는 회사예요. 거기서 이제 그 이름이 바뀐 건데 유압 실린더라고 있습니다. 이게 굴삭기 보면 굴삭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실린더처럼 이렇게 뭐 약간 뭐 진공 펌프 같은 역할을 하는 네. 그 움직이게 해주는 그런 건데 유압 실린더 대표 기업이고 세계적인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 특징은 약간 진성 TC는 뭐냐면은 제가 약간 이제 비교만 해드리면 진성 TC는 신흥국보다는 북미나 유럽 비중이 높아요. 약간 그런 섹터고 그러니까 예. 나는 그쪽 선진국이 마음에 들면 사실 진성하시면 좋고 이 회사는 거의 대부분이 다 신흥국에 있어요. 중국하고 인도 쪽 비중이 높아요. 네. 근데 인도도 지금 사실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인프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쪽에 들어가는 유압 실린더 만드는데 그 현대건설기계라든가 또 히타치라든가 중국의 대표 기업 샤니 이런 기업들의 다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굴삭기 매출 늘어나면 당연히 좋아지는데 뭐 데이터 보셨겠지만 5월 달에 중국 굴삭기 판매량이 70%나 급증을 했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일어난 부분인데 PER 5배고 여전히 쌉니다. 진성보다는 좀 저평가된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좀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풍산. 풍산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 구리 업체인데 사실 오늘 아침에 한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너무 센 게 나와가지고 갭이 그냥 크게 나왔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근데 어쨌든 그 내용에도 뭐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일단은 구리 가격이 지금 최근에 200일선을 돌파했는데 200일선 돌파하면 불마켓에 진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리에 연동이 된 또 회사니까 상당히 좋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방산도 하잖아요. 탄환 수출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총기 구매가 엄청나게 늘어났대요. 예. 거기에 따른 모멘텀도 좀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얘기도 있는데 사실 부동산은 그냥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 부산에 땅 가지고 있는데 그게 그린벨트 해제돼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걸로 투자하지 마시고 어쨌든 중요한 건 구리가 전력선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원자재인데 SOC 투자할 때 다 전력만 깔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구리 가격은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서 또 앞으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원자재 기업 중에서 한번 좀 골라본다면 풍산 좀 다방면의 매력이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진성 TC도 잠깐 살펴봤고 DY 파워와 풍산에 대해서도 모멘텀들 들어봤으니까요. 그 흐름들 한번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발굴해 오신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정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 종목 선정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장 좋아도 못 가는 건 못 갈 것 같습니다. 네. 완전히 초회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도 좀 나름대로 정말 분석 잘해가지고 정말 성장하는 기업 위주로 먼저 가져올 생각인데 오늘도 2개 가져왔고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슈피겐 코리아하고 다나와라는 기업인데 슈피겐 코리아도 이제 한번 주가 오버슈팅 했다가 좀 최근에 잘 빠져서 좀 좋은 자리 같아서 타이밍이 좋아서 제가 오늘 가져왔는데 그 애플 벤더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그 액세서리 있죠. 그 케이스, 우리 보호 케이스, 보호 필름이나 그거 이제 납품하는 기업이고 세계적인 기업이죠. 그리고 그 아마존을 통해서 매출이 한 40%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온라인 비중이 높은 그런 기업인데 사실 이번에 애플이 아이폰 S2를 그 세컨드 에디션 두 번째를 발매를 하면서 많은 이제 분들이 놀라셨죠. 이제 애플이 드디어 저가 시장까지 진출을 한다. 무슨 얘기냐면 슈피겐 코리아처럼 이런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케이스가 사실 100만 원짜리 모델이든 50만 원짜리 모델이든 케이스 가격은 사실 거기서 거기에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슈피겐 코리아 입장에서는 애플이 저가 모델까지 생산을 해주네. 훨씬 좋은 거죠. 물량을 엄청나게 늘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플의 이 저가 폰 전략은 슈피겐 코리아한테 어떻게 보면 축복 같은 전략이 돼버린 거죠. 거기다가 무선 에어팟 많이 끼고 다니시잖아요. 네. 그게 지금 애플 무선 에어팟도 그러니까 그 케이스도 만들고 거기 또 삼성 쪽으로도 좀 납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선 에어팟 시장도 굉장히 커지는데 가격은 비슷하대요. 케이스랑 그 스마트폰하고. 근데 원가가 훨씬 싸요. 그러니까 마진이 훨씬 좋아지겠죠. 그런 모멘텀이 있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자회사 그 화장품 회사가 하나 있어요. 슈피겐 뷰티라는. 근데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손 세정제 같은 거 공급을 좀 요청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자회사가 약간 좀 골칫덩어리였는데 오히려 이제 효자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두 가지 모멘텀을 봤을 때 너무나 좀 매력이 있는데 PER이 지금 7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그동안 이게 스마트폰 케이스가 뭐 돈을 얼마나 벌겠어. 이런 좀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 인식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할인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 틀을 좀 깨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가 열릴 수 있는 방금 설명드린
모멘텀이 나왔으니까 한번 좀 슈퍼앤코리아 올해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다나와,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제는 다나와가 특히 남성분들은 PC나 가전제품 살 때 네이버보다는 다나와 가서 가격 거기가 보고, 확실하죠. 옛날에 용산이었지만 이제는 다나와 가서. 근데 지금 언택트 이런 재택근무나 온라인 교육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PC잖아요.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나와가 실제적인 이런 좀 코로나에 또 직접적인 수혜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PC 매출도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 트렌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고, 제휴 쇼핑 플랫폼, 항상 많은 분들이 네이버 때문에 이거 다나와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몇 년 전부터 하셨는데 네. 전혀 기웁니다. 그거 뚫고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10년 연속 성장이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전과 PC는 오히려 네이버보다 더 좋은 좀 트래픽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다나와도 좋고, 올해 실적 좋은데 현재 PER 10배고, 또 주가 제가 오늘 가져온 배경 둘 다 똑같아요. 충분히 빠졌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가격까지 제가 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타이밍이 와서 오늘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 뭐 다나와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도 있고, 또 요새 워낙 유튜브 다들 하신다고 편집하다 보니까 고사양 컴퓨터가 필요해가지고 많이들 이용하신다고 들었고, 저도 학생 때 많이 썼었는데 그래서 옛날 서비스인 줄 알았는데 요새 중고등학생들도 다나와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모멘텀 얘기를 해주셨고, 슈픽앤코리아도 그냥 괜히 옛날 제조업 같은 느낌이 있는데 여전히 수익성이 좋고 실적이 잘 나오고 있더라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두 종목 흐름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